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가슴 한구석의 허전함. 여러분은 별다른 이유 없이 문득 마음이 허전해지는 순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쓸쓸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막연한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이유도 없이 한숨이 나오기도 하지요. 가슴에 구멍이라도 난 듯 가라앉고 눈앞의 일상이 문득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이 허전함 참 이상합니다. 가족도 있고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큰 걱정거리가 없는 듯한데도 마음 한켠이 공갈방처럼 속이 빈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합니다. 내가 나약해서 그런가 다 이루었는데도 욕심을 부리는 걸까? 하지만 이러한 마음의 빈자리는 나약함이나 욕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보내는 조용한 신호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 허전한 마음을 남들 앞에 털어놓기란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잘 지내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왠지 공허하고 허탈한 기분. 이러다 평생 이렇게 공허하게 지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내면의 허전함을 품은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가요? 이제 왜 이렇게 허전한지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허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채워갈 수 있을지 불교의 지혜와 심리적인 통찰을 빌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허전함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다시금 따뜻한 희망으로 채우는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허전함은 왜 찾아오는 걸까?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이 허전한 마음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에겐 삶의 환경과 역할이 크게 바뀌는 시기인 만큼 마음의 빈 공간이 생기기 쉽지요. 익숙했던 역할의 상실. 오랫동안 부모나 직장인으로서 살아오다가 그 역할을 내려놓으면 정체성의 공백이 생깁니다. 아이들을 모두 떠나보낸 부모는 텅 빈 집을 지키는 어미새처럼 허전함과 허무함을 느끼곤 하지요. 퇴직 후에도 마찬가지로 일에서 손을 뗀 뒤 자신이 쓸모없어졌다는 상실감이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삶의 목표와 의미 상실. 한때는 자녀를 잘 키우자 집을 마련하자 등 분명한 목표들이 있었지만 중년에 이르러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이뤘을 때 문득 삶의 목표가 희미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몰두시킬 일이 없을 때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막막해지며 삶의 의미가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은 없어졌는데 시간은 남아있는 상태, 일종의 실존적 공허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변화와 외로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모습도 변해갑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꾸리느라 바쁘고 오랫동안 친밀했던 사람들과는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를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도 겪습니다. 이렇게 관계의 그물망이 헐거워지면 마음 한켠에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그 외로움이 곧 허전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세월에 대한 아쉬움. 인생을 뒤돌아볼 여유가 생기면서 젊은 날 이루지 못한 꿈이나 후회가 서늘한 빈자리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좀 더 내 행복을 챙길 걸 그랬나 하는 생각들이 몰려오면 현재의 순간이 의미 없게 느껴질 수 있지요. 이루어온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이 크게 보이며 마음이 헛헛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자 에릭슨은 인생의 황혼기에 자신의 삶을 긍정하면 자아 통합감을 얻고 부정하면 절망감에 빠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내 삶이 의미 있었나 하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지 못하면 공허함과 절망에 사로잡히기 쉽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온 허전함도 앞으로 남은 시간에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채울 것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일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우리의 허전함은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큰 전환점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응입니다. 오랫동안 달려왔기에 찾아오는 일종의 통과일의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심리 전문가들도 큰 변화 이후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허감이 밀려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내 삶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하고 우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지혜. 그렇다면 이 허전함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불교를 비롯한 동양의 지혜 속에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한국에서는 마음이 허하면 마음에 바람이 들었다는 표현을 쓰곤 했습니다. 마음속 빈 공간에 바람이 쓸쓸히 분다는 뜻이지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허전함을 우리 조상들은 자연스러운 바람에 빗대어 말했습니다. 바람은 스치고 지나가는 법입니다. 억지로 붙잡아 두지 않아도 한때 불었다가 지나가게 마련이지요. 어쩌면 마음의 허전함도 그런 바람처럼 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또한 마음이 허하면 몸의 기운부터 살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기운이 약해진 상태를 허증이라 하여 이때 우울감과 공허함이 생기기 쉽다고 봅니다. 그래서 속이 허하면 든든한 음식을 먹고 기운을 북돋우듯 마음이 허할 때도 스스로를 따뜻하게 돌보고 기운을 챙기면 좋다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여서 몸을 편하게 하면 마음도 따라 편안해지고 마음이 채워지면 몸도 더 건강해진다고 믿은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기보다 그 빈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한 스님은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언가 바라는 마음을 놔버리면 허전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허전함도 따라 사라진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모르게 마음 한켠에 이렇게 돼야 해라는 바람을 품고 살아가는데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허탈감이 찾아옵니다. 그 바람 자체를 내려놓고 나면 허전함도 덩달아 사라진다는 깨우침입니다. 삶을 특별하게 꾸미려는 욕심을 버리고 나면 오히려 일상이 편안해진다고도 하지요. 인생은 길가의 핀풀 한 포기처럼 그저 살아가는 것이다. 특별히 나는 무엇이 되겠다, 고 애쓸 필요 없다는 가르침처럼요. 또 다른 조언도 있습니다. 할 일 없으면 봉사를 하세요. 허전할 때 힘든 사람들 곁에서 하루라도 돕고 오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법륜 스님은 마음이 허전할수록 오히려 밖으로 나가 남을 이롭게 하라고 권합니다. 혼자 공허함에 빠져 있기보다 누군가를 도울 때 내 마음에 다시 보람과 따뜻함이 채워진다는 이야기겠지요. 실제로 다른 이를 위하는 행동은 우리의 마음의 뜻밖의 충만함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권합니다. 불교의 명상에서는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는데 일단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나면 내가 자꾸 무언가로 이 빈자리를 채우려 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텅 빈 마음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볼 때 오히려 그 빈자리에서 편안함이 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괴로움에서 도망치지 않고 바라보면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동양 철학의 빈 마음 해석과 희망 제시. 동양 철학에서는 빈 것에 대한 긍정적인 가르침이 많습니다. 노자는 그릇이 비어 있어야 그릇으로서 쓰임이 있고 방도 안에 빈 공간이 있어야 방으로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어있음이 있어야 채움이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내 마음에 허전함이 생겼다는 것은 앞으로 거기에 새로운 의미와 행복을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의미일 겁니다. 한때 역할과 일로 가득 찼던 마음에 여백이 생겼으니 이제 그 여백에 내가 원했던 배움이나 늦게 피어난 꿈 혹은 깊은 관계의 행복을 다시 채워넣을 수 있겠지요.
빈 그릇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 마음의 빈 그릇도 머지않아 삶의 지혜로 혹은 사랑으로 다시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허전함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빛을 찾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한 60대 은퇴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던 그는 은퇴 후의 삶을 장밋빛으로만 예상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면 밀린 휴식을 즐기고 취미 생활을 하며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랜 세월 몸담았던 조직에서 나오자마자 그가 느낀 것은 뜻밖에도 공허감과 우울감이었습니다. 설마 내가 우울해지겠어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건만 막상 소속감과 긴장감이 사라지자 가슴속 허점으로 공허함이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싶었지만 아무리 늦잠을 자고 여유를 부려도 마음 한켠이 텅 빈 듯 했습니다. 무료한 일상이 반복되자 무기력함마저 느껴졌지요. 보다 못한 그는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며 마음의 안정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하루하루 농작물이 자라는 소소한 즐거움을 통해 어느 정도 활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직 채워지지 않는 가슴속 공허감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의 양식을 채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두었던 책 읽기와 글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새벽 조용한 시간에 책을 읽고 몇 줄이라도 글을 쓰면서 가슴속 빈자리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농사로 얻은 안정감에 더해 지적 즐거움까지 더하자 마음의 균형이 잡힌 것이지요. 이제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누린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도 찾아보려 한다는 그의 다짐에서 허전함을 겪은 사람이 얼마나 멋지게 변화할 수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50대 후반의 주부 한 분은 결혼한 두 자녀가 모두 집을 떠난 뒤 한동안 큰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돌볼 이가 없다는 상실감에 며칠을 눈물로 지새웠지요. 하지만 우연히 동네의 작은 미술 모임에 나가게 되면서 삶이 다시 조금씩 색깔을 되찾았습니다. 서툰 솜씨로나마 수채화를 그리며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즐기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할 때는 꿈도 못 꿨던 일들을 이제 내가 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새롭고 재미있네요. 자식들을 위해 비워두었던 마음의 공간을 이제는 자기 자신의 꿈으로 채우게 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허전함이지만 이를 계기로 오히려 제2의 삶을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텅 빈 오후 시간을 활용해 늦깎이 대학 공부를 시작했고 누군가는 신앙과 명상 수련으로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또 어떤 이는 봉사 모임에 나가 남을 돕는 일에서 삶의 보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각자가 선택한 길은 달라도 공통점은 허전함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역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분들처럼 마음의 빈자리가 알려준 새로운 방향으로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딛는다면요. 지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며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삶에 찾아온 소중한 쉼표일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과 사회를 위해 애쓴 자신에게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너무 오래 참으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솔직히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줄 때입니다. 남은 인생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행복을 찾는 데에 늦음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시기이기에 깊이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 느끼는 허전함이 크다면 클수록 앞으로 채워질 기쁨도 그만큼 커질 것입니다. 작은 제안들. 하루 30분이라도 산책해 보세요. 움츠렸던 마음에 햇살이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것들을 시작해 보세요. 영어, 악기, 그림, 뭐든 좋습니다. 배우는 기쁨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동년배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수다 그 자체로 치유가 시작됩니다. 봉사와 나눔도 큰 위로가 됩니다. 작은 감사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를 써보세요. 지금까지 못했던 일들을 적고 하나씩 실천해보는 것만으로도 빈 마음이 뿌듯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허전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은 그 자리를 가득 채웠던 무언가가 있었다는 뜻이고 앞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젊은 날에는 온 마음을 다해 채우고 늙어가면서는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인생이라면 지금의 공허함도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 새로운 이야기와 행복이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참으로 아름답고 의미 있습니다. 비록 허전함이 찾아왔다 해도 그것조차도 지나갈 과정의 일부일 뿐, 더 깊은 행복으로 향하는 여정의 한 조각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꽃은 반드시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에 작지만 따뜻한 위로가 전해졌기를 바랍니다.